저 이거 껌 하나밖에 안 살 건데요.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너무 좋죠. 사진 찍어드릴게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오세요. 오빠, 오빠 진짜 잘생겼어요. 저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 기억해주세요. 편의점 샛별이 1회의 세 번째 비디오입니다. 유튜브에서 영어 타이틀이 있는 한국 드라마라고 서치했더니 이 드라마가 가장 먼저 떴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를 고른 것인데 시청률이 엄청 낮다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학생들이 남주와 사진을 찍고 가게를 떠나면서 하는 말이 또 올게요 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I'll be back again 이라고 해놓았습니다. 남주도 또 오세요 라는 대사를 했고 번역은 come back again 이라고 해놓았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한국 분들은 또 온다고 할 때 I'll come again 이라고 잘 하시는데 영어에서는 보통 I'll be back 또는 I'll come back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back 뒤에 again을 집어넣어서 come back again, I'll be back again 이라고 해놨지만 again은 사족과 같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캐나다에서는 I'll come again 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고 I'll come back 이라고 합니다. 엊그제 신문에도 여기 주 의원들이 어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화요일에 다시 모이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를 The members of the provincial parliament will be back at Queen's Park on Tuesday to discuss this issue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라고 해서 again을 사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어떤 장소로 돌아온다, 돌아간다라고 할 때는 be back이나 come back, go back 이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해요. 화이팅! 화이팅! 남주가 여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영어로 study hard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짧은 내용이지만 혹시 영어 공부한 학생이 볼지 몰라서 언급해보면 hard는 그 자체가 부사이기 때문에 ly를 붙여서 hardly라고 하지 않습니다. hardly 하게 되면은 거의 뭐뭐 할 수 없다, 거의 뭐뭐가 아니다 라는 전혀 다른 부사가 됩니다. I can hardly see it. 난 그것을 거의 볼 수 없다. He could hardly walk. 그는 거의 걸을 수 없었다. 처럼이요. 그리고 뭐뭐 하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꼭 형용사 difficult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hard가 더 많이 쓰인다는 사실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두 개 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서로 바꿔 써도 무난하지만 육체적 노동이 들어가는 어려움을 표현할 때는 hard 쪽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life is hard 하면은 인생은 힘들다, 피곤하다 라는 평이한 문장이 되지만 life is difficult 라고 하게 되면은 인생은 복잡하고 까다롭다 라는 의미처럼 들려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친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했다면은 It is difficult for me to accept it 이라는 표현보다는 It is hard for me to accept it 이라는 문장이 좀 더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해결하기 난해하고 기술적인 전문성이 필요하면 difficult를, 그렇지 않은 일반적 어려움은 hard를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라, 예, 아버지. 저거밖에 안 사더나? 아이, 저것밖에라니, 아버지. 아버지, 요즘에는요, 저런 학생들이 SNS, 인터넷 막 이런 데다 막 올려주니까 이렇게 홍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남주가 얘기합니다. 저런 학생들이 SNS, 인터넷 이런 데 막 올려주니까 이렇게 홍보가 되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번역자는 Kids like them share their photos all over social media 라고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번역했다면은 인터넷에 올린다는 표현 때문에 지난번 비디오에서 언급했던 업로드나 포스트를 사용했겠죠? 여기서 번역자는 share를 사용했습니다. 사진을 공유한다는 의미로요. 이 문장을 정리해보면 Kids share their photos라는 문장이 뼈대입니다. 아이들이 그들의 사진을 공유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Kids가 그냥 Kids가 아니고 like them 있으니까 그들 같은 아이들. 여기서는 학생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들 같은 학생들이 사진을 공유한다. 어디서 공유하냐면 all over social media, 소셜미디어 전체에서
되기 때문에 이 문장 전체의 뜻은 그들 같은 학생들이 소셜미디어 여기저기에서 사진을 공유해 주기 때문에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는 쉐어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동사도 잘 알아두면 여러 가지 경우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Let's order two different menus and share them. 이라고 하면 두 사람이 식당 가서 나눌 수 있는 대화입니다. 메뉴 두 가지를 시켜서 나눠 먹자라는 표현입니다. 한 사람은 짜장면, 한 사람은 짬뽕 이렇게 시켜서 나눠 먹자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우 쉐어라는 단어를 모르면 나눠 먹다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 하고 많이 고심할 겁니다. 나누다이기 때문에 divide, divide it라고 해야 하나 하고 머리에 쥐가 나도록 생각하겠죠? 이럴 경우에는 동사 share를 쓰면 쉽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이혼이 많기 때문에 형제 자매지간이라도 엄마 아빠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게에 두 꼬마들이 오면은 닮지 않은 것 같아서 둘이 형제냐고 물어보면은 그렇다고 하면서 step brother, step sister 이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보지요. Do you guys share mom or dad? 엄마가 같냐 아빠가 같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드리자면은 캐나다에서는 이런 질문이 무례하지 않습니다. 많은 가정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족이 꼭 피부치여야 한다는 의식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영자 doesn't like to share her dress with her sister. 영자는 언니가 자기 옷 입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건 짜증나는 일이겠네요. 이 문장을 영자 doesn't like her sister to wear her dress 라고 해도 괜찮긴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영자 doesn't like to share her dress with her sister 라고 하는 문장이 좀 더 영어스럽다고 할 수 있는 거죠. I'd like to share a secret with you. 너한테 비밀 하나 얘기해 줄게 라는 문장입니다. 그 네 얼굴 보러 오는 여학생들 덕분에 이 전기세도 내는 거 아이가? 그렇긴 하죠 아버지. 아버지 근데 아직도 속이 안 좋으세요? 야, 밤새 편의점 지키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다. 남주 부친이 얘기합니다. 밤새 편의점 지키는 게 장난이 아니다. 번역자는 Watching the store all night is no easy work 라고 해놓았습니다. 번역자가 해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편의점에서 밤새 불침범 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의미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문장은 Working at the store all night is not easy 라고 했으면은 조금 더 원문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장은 보통 It is not easy to work at the store all night 하면 되겠고요. 영어에서는 이런 문장이 엄청 많이 쓰입니다. 제가 이전 비디오에서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야, 니 그러고 좀 알바 좀 껴. 알바가 안 오니까 내가 지금 이 고생. 지난번 비디오에서 제가 영어 회화를 잘 하려면은 눈에 보이는 동작들을 잘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따로 그 부분만 다시 얘기해 보겠지만 여기서는 영어, 특히 회화를 잘하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영어는 한국어에 비해서 엄청 명사적 언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부친이 하는 얘기가 알바가 안 오니까 내가 여기서 이 고생을 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문장이 역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I wouldn't be in so much pain 이라고요. 알바를 구하면은 내가 이 고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생을 하다 라는 문장이 I'm in pain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어로는 고생을 하다 라는 동사 중심의 문장이었지만 번역된 것은 나는 고통 속에 있다 라는 명사 중심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설명이 어려우니까 예문을 들어 얘기해 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사장이 그를 승진시켰다. 가수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라고 했다. 라는 문장을 영작해 보라고 했다면은 거의 예외 없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직면해 있다 라는 동사를, 여기서는 승진시켰다 라는 동사를, 세 번째 문장 이 부분에서는 소리를 지르다 라는 동사를 생각해내려고 애썼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어는 동사 중심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일단 해당 동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동사들을 찾아서 영작할 수 있겠으나 보통 이 문장들의 번역은 I'm in trouble. His boss gave him a promotion. The singer asked them to make a noise 라고 합니다. 직역하자면 나는 골칫거리 속에 있다. 그의 사장이 그에게 승진을 주었다. 가수는 그들에게 시끄러운 소리를 만들라고 했다가 됩니다. 이 문장들은 동사 중심의 문장이 아닌 명사 중심의 문장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그리고 이것이 모두 명사이고 문장 의미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특성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영어는 한국어보다 훨씬 명사적 언어라는 사실만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짧은 예문을 몇 개 더 드리자면은 Give me a call. 이건 직역이 거의 안 되긴 하는데 억지로 하자면은 전화함을 달라라는 것이죠. 한국어로는 전화해달라는 말이지만 영어에서는 전화함을 달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He has a good reputation. 그는 평판이 좋다 라는 뜻이지만 지역하면은 그는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다가 되는 거고요. She is at the loss.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한다. 쩔쩔매고 있다 라는 뜻이지만 실제 문장은 그녀는 스스로를 분실한 상태에 있다 라는 것이고요. She has no shame. 자연스러운 번역은 그녀는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지만 그녀는 부끄러움이 없다 라는 문장이죠. 이건 한국말로도 가능하네요. 부끄러움이 없다 하니까. 하지만 보통 그녀는 부끄러움을 모른다 라고 하죠. They are in despair over the money. 그들은 돈 때문에 절망하고 있다. 이것도 문장 자체는 절망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문장들이 그 중심을 명사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영어에서는 이처럼 명사가 중심이 되는 문장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잘 하시려면은 이처럼 명사 중심 문장에 대한 훈련을 해 두셔야 합니다. 아버지! 잠깐만! 아버지 괜찮으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버지! 스트레스로 인한 어큐트 게스트라이티스 소견으로 보이고 현재 MPO 유지하며 하이드레이션 치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좀 쉽게 얘기해 주십시오. 엄마가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 주십시오. 번역자는 Doctor, I have no idea what you just said. Please make it easy for us to understand. 여기 이 패턴은 영어 회화를 위해서 잘 외워 놓으셔야 합니다. Make it easy to understand. 이해하기 쉽게 만들다. Make it simple to understand. 이해하도록 간단하게 만든다. Make it short to understand. 이해하도록 짧게 만든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여기서 누구를 위해서인가를 표현하려면 전치사 for 그리고 그 뒤에 사람을 넣으면 됩니다. Make it easy for me to understand.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해달라. I'll make it simple for you to understand. 당신이 이해하도록 간단하게 하겠다. Please make it short for us to understand.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짧게 해주십시오. 여기서의 이때는 앞에서 의사가 전문 용어를 사용해 한 말이겠죠? 그 말을 내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달라는 것이죠. 급체했는데 뭐를 이 찌끔찌끔 팔팔 그리고 돌아다니겠다라 하나도 안 아프다가 어디 일 좀 하려면 아프지. 급체 같은 소리인데. 그럼 전 이만. 예. 여기서는 의사가 그럼 저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라는 문장이겠죠? 영어로는 I'll be going now 라고 해놓았습니다. 영어에서는 가겠다는 표현으로 I'll go 나 I'll leave 라고 잘 하지 않더라고요. 곧 I'll get going 이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I'll be going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떠나야 한다라는 표현도 I should get going 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엄마가 일 좀 하려 그러면 아프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You just get sick like this as soon as you start working 이라는 문장입니다. 번역된 문장의 의미는 일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아프게 된다입니다.
이 문장의 뼈대는 you get sick입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것은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의 문장에서 비동사가 get으로 바뀌면 상태에서 동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You are sick 하면은 너는 아프다라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You get sick 하게 되면은 아프게 된다라는 동작이 됩니다. 이건 아주 많은 경우에 쓰입니다. She is pale. 그녀는 창백하다. She gets pale. 그녀는 창백해진다. I am tired. 나는 피곤하다. I get tired. 나는 피곤해진다. They are old. 그들은 늙었다. They get old. 그들은 늙어간다. 처럼요.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뭐뭐해진다, 뭐뭐하게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동사 become을 사용할 수 있는데 become보다는 get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become을 사용해서 안 될 건 없겠지만 영어에서는 보통 get을 사용하지 become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sick이 나온 김에 아프다에 해당하는 sick, ill, pain, ache, hurt의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sick와 ill은 주로 형용사로 쓰이고 병같이 속으로 아픈 것을 의미합니다. pain이나 ache는 주로 명사로 사용되면서 보통 몸에 느끼는 통증을 얘기합니다. pain은 날카로운 아픔, ache는 쿡쿡 쑤시거나 띵한 아픔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ache 같은 경우는 장시간 계속되는 통증을 얘기합니다. headache, stomach ache, back ache처럼요. hurt는 명사, 동사, 때로는 형용사로 쓰이면서 까지거나 부러지거나 해서 생기는 외상의 아픔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hurt는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예문을 보시면 Paul complained a lot of pain in his stomach. 박 씨는 배에 통증을 호소했다. My legs ache after the long walk. 오래 걸었더니 다리가 아프다. 영자 suddenly fell ill. 영자는 갑자기 병에 걸렸다. You look sick. 너는 어디가 아파 보인다. He fell down and hurt his knee. 그는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이렇게 모두 아프다, 다쳤다 라는 뜻이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찔레꽃 꽃말이 뭔지 아니? 아, 꽃말 타령이야. 뭔데 뭐? 찔러 죽인다? 찔찔 짜게 만든다? 뭔데 뭐? 여기는 동생하고 언니가 싸우는 장면입니다. 언니가 찔레꽃 꽃말이 뭔지 아냐고 물었더니 동생이 한 말입니다. Do wild roses stab you in the heart? 직역하자면은 찔레꽃이 너의 심장을 찌른다 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은 것은 영어에서는 신체 일부에 어떤 동작을 가할 때 직접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he caught her arm 이라고 하지 않고 he caught her by the arm 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공이 내 머리를 때렸다는 문장이지만 the ball hit my head 라고 하지 않고 the ball hit me in the head 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남자는 그의 등을 쐈다라는 문장도 the man shot his back 이라고 하지 않고 the man shot him in the back 이라고 합니다. 이상하지요? 저도 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영어가 그런 걸 어떻게 씁니까? 물론 he caught her arm, the ball hit my head, the man shot his back 이라고 해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영어에서는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문장 make you cry your eyes out은 어떤 구조인지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문장은 오형식 문장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로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주동사가 make,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to가 없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